아,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지지율이 뭐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역시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8%에서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저는 이 김문수 후보의 가장 그 안정적인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뭐랄까요 멘탈? 예,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자유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저 정도의 품문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재명을 우리가 막 욕하고 그러는데 이재명을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형수가 됐든 뭐 형이 됐든 뭐 심지어는 뭐 그 김부선 뭐 이쪽하고 얘기가 됐든 뭐든 간에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보면은 약간 레귤러를 넘어서서 상당히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분은 멘탈이 안정적이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머리는 상당히 뭐 빠르고 우리가 뭐 일처리 잘하네 뭐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임기응변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뭐 검정고시 봐가지고 이제 뭐 사법고시까지 붙는 어떤 그런 어떤 순간적 폭발력을 내는 거는 상당히 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사심을 버리고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뭐 민주당이네 뭐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회사 예를 들면 뭐 구성원이라든지 조직에 같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좀 언제든지 좀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뭔가 안정감이 있는 어떤 자리를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조직에서 뭔가 성과를 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대표라 그러면은 한 5년 임기 중에서 한 4년 임기는 막 엄청난 성과를 내. 근데 마지막 5년째 회사를 말아먹어. 이런 거죠. 회사를 말아먹는 거죠.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회사가 말아먹기 직전에 본인이 이제 뭐 회사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싹 다 횡령해버리는 그런 거를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보길 원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냥 우리가 이재명이가 무조건 싫어. 특히 뭐 전원책 변호사가 했던 얘기처럼 지금 중도에서는 이재명이 중도라 좌파 쪽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오늘도 백광현 씨가 이제 대장동 관련된 문서를 다 포렌식을 70%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차가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좌파 시민이라든지 또는 약간 중도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그냥 알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어떤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어떤 재수가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뭐 누가 뭐 리드를 했으니까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 같은 민족인데 북한에서는 이순신이네 강감찬이네 그런 위인전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오로지 위인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외에 다른 위인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 영웅 이런 개념을 되게 부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리더가 어떻게 부정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좌파나 공산주의는 어떤 특출한 리더나 1등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목을 치잖아요. 자꾸 이제 우민화를 시켜야지. 국민들을 자꾸 우민화시키고 이건 리더가 한 게 아니라 국민이 한 거야. 이건 리더가 아무 역할이 없어. 예를 들면 우리가 황현필인가 그 사람이 보면 뭔 광희라는 걸 이렇게 잠깐 이게
썸네일만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임진왜란때 영웅들, 특히 권율, 한 게 뭐 있냐? 뭐 이런, 김시민이가 한 게 뭐 있냐? 뭐 이순신이가 한 게 뭐 있냐? 다, 민초들이 한 거지. 이렇게 이제 가리키더라고. 특히 권율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심하게 비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영웅으로 돼 있던 거를 본인이 뭘 연구를 했길래, 응? 그렇게 다 깎아내릴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황현필이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심취해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거는 어떤 특출한 사람이 잘 되고 잘하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우리가 자유우파라는 거는 자꾸 특별한 사람이 나오길 바라잖아요. 천재. 그 천재가.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가 제일 많이 했단 말이잖아요. 조직을 이끌고 기업을 이끄는 것은 누구다? 전체 직원이 아니다. 특출한 천재들이다. 응? 그래서 직원들이 제발 이것만 해달라. 뭐 잘난 사람들 뒷다리만 잡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맨날 당부했던 게 바로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이 그런 당부를 왜 했겠어요? 일반 국민들이나 대중들은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특히 특출난 영웅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진두지휘하고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지만 뒤로 가면 무슨 생각해? 아, 저 새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신이 되든지, 그러니까 신격화시키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 리더들을 자꾸 신격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인 것을, 그러니까 그 우민화된 국민들의 본성이 뭐냐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범접을 할 수 없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공산주의라든지 또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재명 신격화입니다. 이재명을 신격화하는 거죠. 막 소년공에서 검정고시 같은 거 보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거를 다 막 좋은 걸로 얘기하고 뭐 형수한테 쌍욕하고 이런 걸 되게 통쾌한 어떤 그런 걸로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막 이렇게 막 탄핵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영웅시하는,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거의 뭐 쌍놈의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면 자식이 있거나 이럴 때 본인이 예를 들면 딸이 있는데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딸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는 절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남의 가정을 망가뜨릴 거는 되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오늘 중도층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망상을 버리란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같은 사람은 어딜 딴 데 가지 않아. 결국 그 사람은 결국은 나한테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얘기야. 결국은 중도층한테 영향을 주고 지금 열렬히 지지하는 좌파들도 어느 순간에 다 팽당해서 결국은 제일 상위에 있는 특수계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결국 다 어떻게 돼? 다 그냥 평양 외곽에 있는 시민들처럼 사는 거예요. 평양 안에 있는 특수계층 빼고는 다 그냥 못 사는 거지. 그렇게 되어가는 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꾸 이분들이 이재명이는 뭔가 북한하고 다르게 할 것이다. 또는 마두로나 또는 차베스 같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할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왜? 결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런 건 다 똑같은 거야. 결국 목표는 뭐야? 결국은 독재야. 독재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등한 사회를 이룹니까? 모든 돌들이 다 틀리게 생기고 인간의 능력이 다 다른 거를 평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지. 그 강력한 권력이 좌파로 가려고 그러면은 북한처럼 다 못 사는 걸로 돼야 되는 거고, 왜? 찍어 눌러야 되니까. 그게 우파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이걸 폭발시켜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라든지 독일처럼 이게 전체주의가 우파 전체주의가 되면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 에너지를 발산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에너지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 다 안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좌파는 스스로를 죽이는 거고 우파는 남의 민족을 침략을 해서 또 죽이는 거지. 결국은 이래내 죽으나 저래 죽으나 전체주의는 결국 죽게 돼 있어. 우파 전체주의는 다른 나라 국가들이 우리를 죽일 거고 좌파 전체주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해하는 거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층을 자임하시는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환상을 이런 식으로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 결국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3살 벌어 80까지 가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결국 본인들이 그걸 참아내가면서 가장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야. 그러지 않고 자꾸 뭐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다 뭐 베네수엘라 차베스라든지 마두로라든지 히틀러 같은 방법을 하지 않고서는 어쨌든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지. 예. 근데 그 단기적인 성과라는 것은 소위 약으로 따지면 마약인 거잖아요. 마약을 먹으면 당장 기분 좋고 막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그런다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약 떨어지면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거나 또는 자기가 속한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똑같은 거야. 결국은 자기 가정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요. 아니 자기 형수한테도 쌍욕을 하는데 자기 국민한테 쌍욕을 안 하겠어요? 응? 자기 국민한테 쌍욕을 안 해. 쌍욕이 아니라 사람 죽일 걸 아마.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까지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국민도 핍박을 해. 그걸 아셔야지. 응? 근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저 사람은 자기 가족한테만 저럴 거고 나한테는 안 그럴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자체가 재밌는 거야. 응?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심상정이 이름 불어라 누구야 또 김재석 김재석이 누구야 있잖아요 막 운동권들 이름 부르라 그럴 때 그거 절대로 안 불고 고문 당해도 안 불고 이런 모습일 때 그런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보면 본인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런 걸 참아가면서 본인이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3번 하고 또 도지사 2번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잘 살고 싶다는 생각, 어떻게 인간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없겠어.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경북고등학교라는 명문고등학교 나왔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잘 나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했겠어요. 마누라도 몇 번 얘기했을 거고 딸내미들도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결연하게 욕망을 딱 저지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뚝심은 일반인을 넘어선 초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초인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요. 박정희 같은 초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정희를 자꾸 우리가 좌파들이 박정희가 일개 독재자라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일개 독재자였으면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5천년 역사 내내 가난했던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성이 0%야 0%. 스스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을. 에릭 홉스본이라는 마르크스 사회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 에릭 홉스본이. 응? 역사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리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동안 가난했던 것처럼 계속 가난하게 살았던 거야. 응? 어떻게 그게 갑자기 바뀌겠냐고. 역대 세종대왕이라든지 태조 이성계라든지 이방원이라든지 왕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박정희보다 안 똑똑했겠어요? 똑똑했겠지. 근데 왜 못했어? 뭔가 박정희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못한 거야. 아니 5천년 동안 못 이루어놓은 거를 하나의 리더가 이루어놨으면 그 사람은 독재자를 넘어선 사람인 거예요. 초인이야 초인. 응? 초인입니다. 응?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자꾸 일반 범인으로 만들고 응?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선조 같은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야. 좌파 결국 이꼬로 선조야, 내가 선조. 이순신을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불로 지지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은 좌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사람들이 우파 같지. 그 사람들이 좌파야. 우파는 늘 민초들과 함께 있는 거고 좌파는 늘 좌파 기득권들 카르텔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좌파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서 좌파라는 것이 이름에 왠지 그 사람들이 민초랑 같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서민과 같이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은 청백리를 가장한 소위 얘기한 선비 그 사람들이 결국 민본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내세워가지고 본인들이 대대손손으로 양반질을 해먹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민초들은 어떻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응? 우파는 그 민초들과 같이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가락시장인지이든 서문시장이든 신정시장이든 이런 데서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본인이 그냥 그것을 우파적 마인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도층들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김문수와 이재명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힘 영상에서는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영상에서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듣는 사람들이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썸네일을 썼지만 지금은 토끼와 거북이에요. 예. 지금 이미 이재명은 더 이상 올라갈 지지율이 없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미리 가서 지금 자고 있는 거야, 토끼가. 말은 뭐 위기네 뭐네 하지만 결국은 정체되어 있는 거야, 지지율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계속 이제 뭐 갤럽이네 또는 리얼미터나 이런 애들이 자꾸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만 전화 걸어가지고 50%가 넘었네 만에 그러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지금 전화 왔는데 안 받아요. 지금 우파 지지자들 지금 여론조사 안 받습니다. 왜? 우파들은 실질적이지 않은 거 안 하잖아. 예를 들면 저는 당원 찬반 투표는 무조건 받았어. 그날 하루 종일 계속 보고. 왜? 이건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거니까. 김문수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서 받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 여론조사 내가 받은들 김문수가 뭐 당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여론조사 받아서 뭐해?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 우파 지지자들이 지금 여론조사 이거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52% 나오는 거야. 예.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완전히 왜곡.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론조사에서. 계속 졌어. 심지어는 출구조사에서 졌어요. 출구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여론조사 자체의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본인들이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지만 여론조사 자체가 어쨌든 표본 추출 자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골프로 얘기하면 드라이브가 계속 훅이 나든지 슬라이스가 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자꾸 뭔가 폼이 잘못됐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공 탓하고 연장 탓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본인이 지금 몸이 베베 꼬라져가지고 지금 슬라이스 나는데도 계속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잘 친다고 막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선수가 지금 민주당 선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토끼와 거북인데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뭐 경영학과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보니까 계획을 따다 짜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사람이죠. 저는 김문수를 믿는 게 뭐냐면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무기정학을 다녀가지고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몇 달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추를 해보자고요. 하루하루에 뭘 공부해서 내가 며칠까지 그걸 해서 딱 그때까지 공부를 끝낸 다음에 그냥 시험 봐서 합격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는 계속 문제풀이 하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점수를 뭐 급조돼서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딱 교과서 보고 원리 터득한 다음에 그냥 뚝뚝뚝뚝 공부해가지고 본고사 보고 들어가서 합격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이미 딱 계산한 거야. 어디 그냥 가면 내가 이긴다. 왜? 이분도 결국은 정치인 20년 해왔기 때문에 감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3번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2번 했지만 또 결정적인 서울시장 떨어지고 대구에서 수성구에서 김부겸한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쓴 치욕을 맛봐서 알아 본인이 안단 말이야.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문수는 지금 본인의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북이가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계속. 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건 자기들이 모르는 거야. 응? 근데 어느 순간에 가봤을 때 토끼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결국 뭐예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제가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동안에 이솝우화가 얘기한 2000년 동안의 결론은 뭡니까? 거북이가 이기는 거잖아요. 거북이는 왜 이깁니까? 기본적으로 거북이는 항상 똑같은 행동을 묵묵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토끼를 이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파가 가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 40%, 좌파가 가지고 있는 40%, 나머지 20%가 이제 그러니까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등 뭐 해서 결국은 40대 40인데 그 중간에 있는 이제 20%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47%를 받느냐, 46%를 받느냐, 45%를 받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3%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3% 차이로 결정이 날 텐데 결국 그걸 이미 김문수는 알고 있어요. 예, 김문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 아무리 막 박수 치고 김상욱이 막 포옹하고 홍준표 필요 없어.
어차피 이게 묵묵하게 다 돌면, 울산이고 뭐고 대전이고 다 돌면, 그리고 전라도 같은 거 다 돌면, 결국은 42, 3%에서 딱 둘이 고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어디가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해 준다 이거지. 그걸 위해서 김문수는 끝까지 묵묵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왜? 여기서 계속 묵묵하게 달려가서 토론했을 때 이기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정신줄 안 놓고, 그 균형감을 놓지 않고 달려간다면, 제가 봤을 때 김문수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절대로 이 상황은 김문수의 계획대로 좀 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